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챗 GPT의 탄생은 다양한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챗 GPT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가짜 뉴스의 생성이나 챗 GPT의 허언 등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업을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챗 GPT에서 단 하나의 명쾌한 답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포티투마루 김동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티투마루 김동완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성장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는 배태준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 게이츠는 AI가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AI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업체들이 정말 지금 생성형 AI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바드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컨셉이 챗 GPT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생성형 AI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강점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게 이제 구글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해보겠다라고 하고, 또한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고 또 이미지로 답변을 주면서 사람에 대한 뭔가 그런 인식과 인지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뭐 기후 변화라든지 헬스라든지 그런 뭔가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마라고 그래갖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의 컨셉은 친환경인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로 나오면서 이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답을 생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이 높고 그럼 이 비용을 그런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이걸 전이시킬 건가 이런 건데, 보다 많은 이런 변수들을 좀 줄이고 근데 또 학습을 늘리면서 좀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메타 입장이고요. 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빙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검색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는 종래의 검색이라는 거는 어떤 뭐 회사를 넣는다, 뭐 돈이 흐르는 스토리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이 기사화돼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빙 3.0, 4.0으로 가면서 진화하는 거는 그 니즈를 쌍방향으로 파악해서 아이의 최종의 결과값 그걸 딱 모아서 정말 완성된 걸 이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가 지금 모두 업체들이 그러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몰고 있는 거기가 며칠 전에 XAI라는 네. 기업을 지금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워낙 이제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되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AI, 그래서 이 AI의 세상이 앞으로 인간에 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인류의 생존에 반하지 않게 오히려 그런 거에 기여하는 AI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또 뭔가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나섰습니다. 네, 바드, 라마, 빙,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AI까지 다양한 AI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 초거대 AI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AI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AI의 개념들이 다들 약간 막 이렇게 막 모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점 더 뭐 경량화되고 어떤 특정 분야에 강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범위들을 막 확장해서 굉장히 범용성이 있고 언제 어디서도 활용이 가능한, 일종의 병원 따지면 종합병원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더 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AI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뭐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그런 인지도 높아져야 되는 거고, 데이터 소화력이나 처리력 이런 것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점점 어떤 저희가 살면서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이 뇌가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그런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뇌의 기능과 유사한 복합적인 인지력인데, 이게 재밌는 게 한 군데만 빨리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AI 안에서 이제 분업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AI는 뭐 인지, 요 AI는 해석, 요 AI는 답을 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AI 세계에서도 많은 발전과 분업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오픈 AI에서 한 2030년까지는 뭐 한 100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뇌의 시놉스랑 비슷한 수준이어서 정말 인간의 뇌랑 비슷한 AI를 하겠다. 나 이제 거기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사실 뭔가 시원한 답을 해주는 AI 기업 포티투마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포티투마루가 어떤 기업인지 김동완 대표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언어 처리에 저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용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티투 마루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한 가지 정답만을 도출해내는 기술 플랫폼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 하나의 정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 많은 데이터에서 그만큼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싱글 앤서링,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 그대로 이제 QA라고 해서 퀘스천이 들어오면 이제 앤서링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답만 찾아주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확도가 98%, 99% 이상 됩니다. 이미 여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접목을 하고 있고요. 삼성, LG, SK, 현기차 같은 대기업부터 해서 신한, KB, 하나 같은 금융기관에서들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산 같은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법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국립암센터나 세브란스 같은 헬스케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티투마루의 단 하나의 앤서링을 내놓는다는 것, 단 하나의 답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클지 경제적 파장이나 효과는 어떨까요? 사실 단 하나의 답,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하고 뭘 한다고 했을 때 단 하나의 답이 사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1번은 정확해야 됩니다. 완전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의 답인데 이게 아리까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게 되면 이제 그거는 오히려 상황에 또, 따라서 그쵸. 답이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이제 못하는 답보다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네. 또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학을 푼다 이제 그런 거면 이제 완전 정답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어떤 상황에 맞는 하나의 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에 어떤 어디 왔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나는 답을 주려면 일단 이 기업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고 그런 쌍방향 이제 이런 소통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이 사람한테 맞는 이 기업에 맞는 이 의뢰인한테 맞는 이제 이 답을 준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정을 받으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 자체 챗 GPT 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작 IT 기업의 고객 기업들은 초거대 AI 쓰기를 아직도 꺼린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대로 말씀했던 걸 뒤집어 보면 첫 번째는 그럼 정확성인데 사실 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와 했지만 이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챗GPT가 어떤 답을 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 예를 들어 이제 법조계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이제 미국에서 한국은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이제 그 뭐 판례라는 걸 인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판례는 가상의 판례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네. 그 이제 이게 정확하게 딱 실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었을 때 기업이 겪는 그런 파장이라는 건 생각보다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신뢰성의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첫 번째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침해인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답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 좋지만 우리 기업의 비밀이나 그런 귀한 정보들이 밖으로 안 새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 인터페이스나 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을 때 이게 학습에 가서 또 다른 데 또 도출이 되는.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뭐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기업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세 번째는 결국 비용의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성형 AI를 하면서 차차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업체들만 자리에서 좀 더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싱글 앤서링에 대해서 단 하나의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의 모든 대기업이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동완 대표께서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많은 곳에서 쓴다면 앤서링 AI가 뭐가 다른 건지 검색 대신에 QA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딱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검색 결과를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서를 내가 하나씩 들어가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읽으면서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앤서링 AI가 그런 과정들을 사람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연 35%씩 성장을 할 것이다. 2028년에는 67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13조 원에서 2030년에 142조 원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인덱스 2023 보고서에서는요. 이 생성형 AI 기술이 현재 변곡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변곡점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요 변곡점이라는 게 올라가는 변곡점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점점 꺾이는 이제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이제 그런 보고서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놓고 후속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분분해졌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정말 희망적인 반응과 함께 반대로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인간한테 과연 유익한 세상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우려는 결국에는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그런 거짓 즉 생성되는 이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AI가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AI 알고리즘이나 그런 뭔가 편향성이라든지 뭐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 그대로 담겨져서 그대로 더 압축돼서 나온다든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우려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특정 집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AI 대 인간이 되면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을 위하지 않은 이제 AI가 AI를 위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가고 있냐? 물론 지금 입법들은 많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말 세상에 빠른 기술을 규제가 따라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 규제의 틀을 예를 들어 뭐 유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입법화를 하고 있지만 틀은 어떻게 할 건지, 정보 투명은 어떻게 할 건지, 통제권은 어떻게 할 건지, 뭐 한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도입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포티투마루에서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포티투마루판 챗 GPT라고 하는 LLM42 솔루션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챗 GPT 같은 모델은 이제 환각이라고 하는 아까 변호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네. 허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왜곡한다든지 또는 뭐 판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없는 사실을 이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쓰게 되면 상당히 리스키하게 됩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존립에까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QA라고 하는 98%, 99% 이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같이 접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었고요. 더 나가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산업용으로 경량화 모델까지 만들었습니다. 챗GPT 같은 초거대 모델들은 사실 이렇게 범용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산업용으로 내 업무하는데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범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잡학 다식한 엔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드는 QA 엔진은 이렇게 박식한 거죠. 그러니까 내 업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각 산업 분야별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엔진을 학습시키고 튜닝시켜서 수억에서 십수억의 적은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LLM42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거대 AI의 허언증을 잡아내는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 AI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랬고 지금 AI의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이제 그런 뭔가 의견들이 나오면서 가장 종래에 많이 나왔던 얘기는 뭐 알고리즘을 뭐 공개해 달라.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법안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약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의견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어쨌든 기업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어쨌든 기업의 뭔가 비밀이고 보호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함부로 오픈을 하면 되냐? 라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을 오픈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일종의 계속 무형의 형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그런 뭔가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인간이 중간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줘요. 그걸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의 그런 이제 그런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년 후에 내가 생각한 게 다르듯이 이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잡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는 AI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AI의 결과값을 검증하는 지금 AI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에 바탕을 해서 어떻게 했을 거다. 아니 이거는 이게 아닐 거다라는 이제 AI를 검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AI라는 시장들이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그런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경량형 어떤 딱 특정된 거 아니면 뭐 큰 거 근데 검증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용도의 인간들의 그런 직업이나 산업이 분합하듯이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글로벌 SaaS, 사스 서비스를 영국 런던에서 런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이트 버니 서비스란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고요. 영국에서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영국에서 런칭을 하신 이유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챗GPT 같은 초거대 AI를 붙여서 고객과 이렇게 대화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단순한 고객 문의부터 해서 클라이언트라든지 주주분들 또 구직자 더 나가서는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들까지 챗GPT를 통해서 대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년 전에는 홈페이지 구축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왜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업 내에 있는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저희가 만든 이제 사이트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한국보다 이제 유럽에서 먼저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먼저 런칭한 이유는 일단은 뭐 영국이 이제 유럽 시장 교두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이랑 그리고 이제 북미로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사실 저희 창업 당시부터 저희는 그 유럽 시장을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엑셀러레이트인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2년 연속으로 그것도 한국 AI 기업으로는 1등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태준 변호사가 본 포티투마루의 강점은 뭔지 짧고 굵게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한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경량화 AI, 나만의 AI를 위한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을 더 잘 이해하고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데이터도 섞이지 않는. 왜냐하면 병원도 큰 병원부터 작은 병원이 있고 백화점부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분야를 지금 제일 먼저 선점해서 잘 가면서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포티투마루의 상장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는 현재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DB금융그룹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해서 꾸준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한국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까지 상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7월부터 시리즈 B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티투마루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저희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저희가 기술 잘해요 이런 얘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약하더라도 불평등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AI 기술을 통해서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환경 문제, 불평등 해소까지도 내다보신다고 하니까요. 더욱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거대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